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입니다. 부품을 자 보세요. 뭐다? 내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구입할 것이냐 이런 거군요. 비비자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따져가지고 외부에 구입하는 게 싸기 때문에 부품을 여기 협력업체에다 이 부품 만들고 저 부품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대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밑에 협력업체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게 다 이런 이유잖아요. 솔직히. 자, 문제도 똑같이 케이스를 볼게요. 736페이지 보겠습니다. 실. 2만 단위를 자가 제조하고 아래와 같은 원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6원이고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단위당 원가 64원이죠? 공원이익은 64 빼기 16이죠. 그쵸? 맞나요? 자, 주식계산하면은 주 종류에서 이 부품을 단위당 6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어요. 와우, 우리는 원가가 얼만데? 64원이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어떻게 60원 주고 아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예스 해야 되겠다 그치?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따져볼게요. 주식계산하면은 부품을 외부 구입하는 경우에 18만원의 기계장치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 외부 거기다가 어떻게 60원에 내가 만들 수 있고 60원에 지금 내가 만들면 64원인데 60원에 지금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었고 만약에 이거를 공급을 외부에서 이제 외부 공급으로 돌리게 되면 구입으로 돌리게 되면 나는 지금 어떻게 기계장치를 남한테 빌려줌으로써 아니 기계장치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대 지금. 기계장치 빌린 거네요 지금. 빌린 18만원을 우리는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구사항 볼게요. 부품을 외부 구입하는 경우 유효 생산 능력에 대체적 용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부품의 자가 제조 또 외부 구입하는 경우에 유효 설비를 다른 제품 생산에 활용해서 15만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대요 지금. 내가 외부를 구입하게 되면 내 설비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쵸? 한 경우는 뭐냐면 그 설비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쉬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야 다른 제품 생산 만들 때 사용됨으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되는 거야 15만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대를 준 거죠 20만원. 임대를 주면서 20만 임대를 수익을 얻은 경우죠. 이럴 경우 내가 지금 외부 구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60원짜리로 60원으로 주고 물건을 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거 결정하는 거죠. 자, 외부 구입 외부 구입은 여러분들 일단 뭐 우리가 총 수익은 얼마? 총 수익은 당연히 판매량에다가 판매 단가 하면 되겠죠 그쵸? 총 수익은 총 비용은 관련된 고려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봅시다. 외부 구입액 내가 만약에 물건을 안 만들면은 원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맞나요? 뭐만 발생하겠어요? 비용만 증가하겠죠 그쵸? 외부 구입 수량에다가 구입 가격만 발생하겠죠.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쵸? 내가 원래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량에다가 다이다 변동 제조원가만큼 고정원가는 관련이 더 없다. 요즘에 고정원가랑 관련이 없겠죠. 기회비용은 당연히 있겠죠. 외부로 지금 구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설비를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까 20만원 임대 수익이 있었죠. 타 용도로 지금 그래서 15만원만큼 원가가 감소됐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품을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지금 관련 수익은 없죠. 자가 제조도 원가 발생하는 거고 외부 구입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관련 수익은 없고 관련 비용만 있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비관련이니까 고정원가 고려할 필요 없고 기회 비용 발생하고 아까는 관련 수익, 관련 비용, 기회 비용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당연히 제조하는 거니까 관련 수익은 없고 관련 비용과 기회 비용만 차이 나는 걸로 우리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 문제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 생각 좀 해볼까요? 비용 증가되는 거 볼까요? 외부에 구입되는 수량이 2만 개에다가 얼마? 60원. 그래서 비용은 얼마?
120만원 되겠죠. 변동 제조원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왜? 변동 제조원가. 원래 우리가 2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발생되는 변동 제조원가가 총 얼마다? 48원이었죠. 고정가는 고정 제조원가는 우리 뭐 물건을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으니까 48원만큼 변동 제조원가 감소되겠죠. 여러분 이거 고려 안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물건을 구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했다. 만약에 물건을 구입 안 했었으면 제조원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가 감소된 거예요, 당연히 제조원가가 감소된. 여러분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쪽이 증가됐으면 이쪽이 감소되는 거고 이쪽이 감소됐으면 저쪽이 감소되는 걸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외부에 구입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조원가가 감소되겠죠. 60원 곱하기 48원 얼마만큼 감소되었다? 9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96만원 감소되고 아까 지금 보셨을 때 임차료가 얼마 전략할 수 있겠죠? 임차료도 사실 변동원가죠, 그렇죠? 18만원큼, 즉 우리가 전략되는 금액은 96만원 더하기 18만원 해가지고 114만원만큼 전략되겠죠. 전략되는 금액은 114만원입니다. 그리고 외부, 이거는 지금 전략되는 거죠, 그렇죠? 전략되는 거고 외부 비용은 120만원이죠, 그렇죠? 아이고, 돈 나가는 건 120원이고 전략되는 건 140원이고 지금 뭐다? 관련 증분이익은 손실이 나고 있죠. 6만원만큼 손실 나고 있죠. 이럴 경우는 외부 구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제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제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15만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대요. 15만원. 상황은 다 똑같은데 유효 설비를 지금 어떻게 다른 쪽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15만원만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4만원에서 어떻게 15만원 절감되면서 원가가 129만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럼 증분이익은 129만원만큼 감소가 되면 96만원에다가 16만원 하게 되면은 114만원 감소되는 금액은 계산이 129만원 되겠죠. 감소되는 금액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소되는 금액이 129만원이고, 내 비용은 얼마다? 120만원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9만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요거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가는 거고, 요건 돈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익은 얼마다? 9만원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외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을 20만원 얻을 수 있대요. 어디가 지금 증가될까? 임대료 수익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증분 비용만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증분 수익 20만원 발생하겠죠. 이 세 번째 거래 경우에. 그리고 증분 비용은 여전히 120만원이죠. 그렇죠? 증분 비용 120만원 되고 그리고 변동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임차료 해가지고 얼마? 114만원인가요? 114만원이에요 지금. 요거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지금 표시한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20만원만큼 임대료 수익이 있죠. 114만원만큼 제조원가가 절감되니까 플러스하고 실제 구입을 하면서 나가는 120만원 비용. 얼마 세이브 된다? 14만원만큼 세이브 되는 거죠. 즉 이익이 14만원만큼 생기는 거죠. 증분이익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예제 10-4 같은 경우는 비용 관련 수익은 없었었는데 요구사항에 세 번째 유휴설비를 임대해가지고 20만원 임대료 수익이 생기면서 관련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렇게 숫자만 적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해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번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다? 증분수익 2번 그 다음에 관련된 증분 비용. 그래서 세 번째는 증분 이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해 가면서 안에 디테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보조 부문을
유지를 할 것이냐, 폐쇄를 할 것이냐라는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증분접근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텐데요. 자, 이때 이 흐름을 좀 먼저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수선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 원가 얘기했었을 때 제조 부분 말고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보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력 부분이든 수선 부분이든 뭐 식당 부분도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폐쇄를 했었을 경우에 폐쇄, 특정 보조 부분을 폐쇄를 했죠. 그러면 원가액에서도 우리가 보조 부분에서 보조 부분 간의 원가 배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 마찬가지로 타 보조 부문의 서비스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투입이 안 되니까 감소가 될 것이고 그 감소가 되면서 다시 또 폐쇄 부분의 제공 서비스도 감소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 원가 얘기했었을 때 상호보완법인가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렇게 보조 부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게 보조 부분이에요. 보조 부분 원가를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있죠. 그쵸? C가 있으면 요 A 보조 부분을 A를 B에 배분하고 C에 배분하는 방법. 요 직접법, 단기법이었죠. 그쵸? 또는 A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A 전체 sorry about that. A의 보조 부분의 원가를 B와 C에 배분합니다. 그러면 A는 다 배분되가 없죠. 그리고 B 부분에 있는 B가 자기 원래 제조 부분의 원가와 A로부터 배분받은 원가 있죠. 그걸 전체에다가 C에 배분하는, 이게 계산법이었죠. 그렇죠? 단계법으로 보조 부분을 우리가 배분하는 게 있었었고, 또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A도 사실은 B에 영향을 미치고, B도 A에 영향을 미치고, C에도 미치고, C도 B에 A에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호 보완법이었는데, 요렇게 원가 배분하는 걸 다 고려해서 상호 배분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원가 배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부분이 하나 폐쇄가 되게 되면 타 보조 부분에 들어오는 원가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감소가 되겠죠. 이게 서비스가 감소가 되면서 당연히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서비스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보조 부분끼리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감소가 되면 타 보조 부분의 사용량이 당연히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구입량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조 부분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폐쇄하게 되면 당연히 구입량 감소되지. 맞아요. 구입량이 감소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조 부분끼리 영향이 있는 부분도 서로 감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특정 보조 부분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 보조 부분에 관련된 구입량은 감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보조 부분과 관련된 타 보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타 보조 부분의 사용량도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조 부분을 폐쇄를 당연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외부에다가 당연히 구입액이 증가되겠죠. 뭐가 증가되죠? 관련 수익, 관련 비용. 관련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서비스 변동원가 감소해야 되나요? 왜? 사용량이 다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변동원가도 결과적으로는 감소가 되겠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예제를 일단 볼까요? 자, 예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736페이지 예제 10-4입니다. 이건 부품 자가 제조니까 넘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739페이지에 10-5가 지금 보조 부분 유지 페이지죠. 주식회사 나무가 두 개의 보조 부분이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부분 X와 Y를 갖고 있습니다. X와 Y를 생산하는데 전력하고 수선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보조 부분인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가 얘기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한 표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지금 전력 부분에 원가 보여주고 7만원이죠. 수선 부분은 5만원입니다. 단위당 지금 전력 부분에 단위당 킬로와트는 얼마예요? 20원이죠. 그쵸? 5만원은 뭐를 의미할까요?
즉 전력 부분의 고정 원가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전력 부분의 원가 함수인 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원가 함수는 전력 부분에 총 투입되는 전력량은 지금 1000kW라 나와 있죠. 1000kW에 단위당 킬로와트 가격은 20원. 5만원은 뭘까요, 여러분들? 고정원가란 건 아시겠죠? 우리 전력 같은 건 그 전선 깔고 설비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봇대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봇대도 되겠죠, 솔직히. 그런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고정원가가 5만원인 겁니다. 수선 부분 같은 경우에 총 서비스 합계가 지금 1000시간이 필요하죠. X와 Y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선 부분은 1000시간이 필요한데, 자, 수선 부분의 원가 함수를 볼게요. 고정 원가는 얼마죠? 4만원이고, 시간당 수선 부분의 원가는 시간당 원가 10원이죠. 그래서 5만원. 총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에 발생되는 원가는 12만원입니다. 각각 여러분들 고정 원가, 변동 원가 구분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원가 함수를 하셨으니까. 외부에서 그런데 수선 부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간당 13원에 공급하겠다는 제가 들어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다? 수선 부분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수선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13원에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일단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은 13원 곱하기 우리 수선 부분의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1000시간이죠. 그러면 13,000원인가요? 13,000원의 외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수선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근데 문제는 수선 부분에 지금 제가 표를 안 보였었는데 그것을 일단 볼게요. 수선 부분 200kg가 수선 부분이 지금 전력에도 400시간을 쓰고 있죠. 당연히 제조 뭐 XY는 마찬가지고 전력이 40시간 있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선이 200kg 좀 주고 있죠. 서로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자, 요구사항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수선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전력 부분에 200kg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자, 다시 슬라이드를 볼게요. 수선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전력 부분의 서비스가 감소됐나요? 타 보조 부분의 서비스가 감소됐나요? 그렇죠. 전력 부분이 원래 200kg가 수선 부분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아니, 수선 부분 없어지시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은 800kg만 필요하겠죠. 그쵸? 800kg 필요하고, 폐쇄 부분의 제공 서비스가 당연히 여기 200kg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200kg가 있었었는데 수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죠. 1000시간이 필요했고 요 서비스가 감소하니까 1000시간도 감소가 되겠죠. 서비스가 감소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1000시간만큼 필요할 수가 없겠죠. 1000시간보다 적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타 보조자 특정 지금 수선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지금. 그러면 수선 부분을 없애버리게 되면 전력 부분 원래 수선 부분에 전력 얼마 투입하고 있어요? 200kg 투입하고 있는데 요거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렇죠? 감소가 되면 폐쇄 부분의 제공 서비스도 감소가 되나요? 폐쇄 부분의 제공 서비스도 수선 부분의 제공 서비스 원래 1000시간이 필요한데 1000시간만큼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왜 감소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도 그러니까 1000시간만큼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보다는 작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보조 부분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1000시간이 필요하지만 구입량은 1000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보조 부분의 유지 또는 폐쇄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입해야 될 양은 얼마인가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구입량을 판단을 하고 그를 판단하게 되면 외부 구입액이 결정이 되겠죠. 외부 구입액은 구입량에다가 뭐 시간당 원가를 적용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구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수선 부분을 폐쇄하는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수선 시간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수선 부분을 폐쇄하는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폐쇄하는 경우에 원가 절감액, 그래서 어떻게 폐쇄를 할 건지 유지할 건지 740페이지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수선 시간 외부 구입량을 볼게요. 지금 아까 설명했던 대로 전력 부분에 자 수선 부분을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를 했죠.
다이어그램 볼게요. 폐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부분이 지금 어떻게 80%로 감소가 되나요? 그렇죠. 1000kg에서 200kg만큼 지금 필요 없죠. 그 생산 서비스가 80%로 감소가 되죠. 20% 감소가 되죠. 1번. 그러면 수선 부분에서 원래 지금 수선 시간이 400시간의 전력 시간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400시간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제 전력 부분은 서비스가 몇 %만 80%로만 지금 이제 작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400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48, 30 해가지고 320시간이 필요하겠죠. 80%만큼 80%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수선 시간도 사실은 400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320시간만 필요하겠죠. 20% 감소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각각 수선 부분하고 제조 부분의 XY 배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제 설명을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74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제 보면 수선 시간 400시간 해가지고 320시간이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원래 우리가 총 1000시간이었었는데 수선 부분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부분의 생산 서비스 capacity 용량이 어떻게 80%로 감소가 됐다. 왠지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수선 부분에 원래 200kg가 들어갔었잖아요. 20%만큼 수선 부분에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력 부분은 몇 %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 있으면 된? 800kW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200kW는 수선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으니까 800kW만 필요한다는 것은 기존의 100보다는 어떻게 80%만 이제 어떻게 100에서 80%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선 시간이 100에 때 전력 부분이 100일 때 수선 시간 400시간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력 부분이 생산 서비스가 어떻게 80% 용량인 거죠. 그럼 당연히 수선 시간은 이제 몇 시간만 필요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320시간만 필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전체 총 수선 시간은 320시간에다가 제조 부분은 100시간이죠. 그리고 X 100시간, Y 100시간에서 실제 서비스 구입해야 될 시간은 몇 시간? 920시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이제 고려할 게 보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한 부분을 폐쇄를 하게 되면은 다른 보조 부분에 당연히 서비스 캐퍼시티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폐쇄되는 부분의 사용량도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소되는 게 원래 400이었는데 320이고 그 다음 제조 100 그 다음에 Y는 500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만 필요한다는 것이고 920시간만 필요한다는 거죠. 외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920원 곱하기 13을 해가지고 실제 얼마? 계산된 게 나와 있나요? 네, 11,960원만 외부 구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수선 부분을 폐쇄하는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수선 시간은 920시간이 맞겠죠. 이번에 보조 부분을 폐쇄하는 경우에 원가 절감액을 계산하세요. 수선 부분을 폐쇄를 했죠. 원가 절감액이요. 원가 절감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원가 절감액. 일단은 변동원가 감소되는 거 맞죠, 지금? 원래 폐쇄를 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수선 부분을 폐쇄했을 경우에 수선 부분에 우리가 원가가 얼마 들어요? 수선 부분에 1000시간에 1000시간에 $10,000이죠. 원래 수선 부분의 원가가 5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50,000원인데 폐쇄를 할 경우에 고정원가는 사실 상관없죠. 비관련 원가잖아요. 변동원가인 1000시간에 단위당 10원 만원만 절감이 되겠죠. 4만원 아니죠. 그렇죠? 만원만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절감이 됐나요? 이것만 절감이 됐나요?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200kW 써야 되는 걸 이제 안 쓰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200kW 전력 절감되는 부분이 20원을 적용시키면 얼마? 4,000원 해가지고 실제
폐쇄 시의 원가 절감액은 14,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들 딱 폐쇄를 했으면 당연히 폐쇄 부분에 투입되는 원가는 변동원가만 절감됩니다. 고정원가는 그대로 발생되는 거고 변동원가 절감되었죠? 폐쇄만 되었었는데 이 폐쇄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던 원가도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력량이 200kW에 대한 4,000원 절감되어가지고 총 14,000원만큼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중분 수익은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원가만 고려되는지 보조 부분을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원가인데 관련된 중분 수익은 없고 관련된 중분 비용을 보니까 첫 번째 비용 증가는 뭐다? 외부 구입액이 얼마다? 11,960원이죠. 아까 필요되어지는 920시간에다가 시간당 13원이었으니까 이걸 외부에서 구입을 하겠죠. 비용 감소 부분은 14,000원이었죠. 그래서 중분이익은 2,040원. 이럴 경우는 지금 어떻게? 수선 부분의 서비스를 외부에 구입하는 경우에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2,040원만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선 부분은 폐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의사결정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에 가셨을 때도 아니면은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부분만 폐쇄를 했대 가지고 요 부분만 절감되는 원가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 폐쇄되는 이 보조 부분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가 사실 이거는 제조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기업에서 보게 되면 관리 부서에 되면 여러 팀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팀 부서가 있으면 어떤 팀 부서에 그 팀을 해체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팀을 해체시키게 되면은 그 팀에 있는 직원들을 물론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가 절감액은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원가 절감이겠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니다? 그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어떤 한 팀이든 아니면 부서를 폐쇄시키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원래 내 부서에서 맡았던 조그만 부분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고려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폐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고 이게 사실은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 관계든 조직 관계든 여러 한쪽의 어떤 부분을 막아버린다면 이 한쪽의 문제만 뿐만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부서에도 파장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폐쇄가 되게 되면 키워드는 폐쇄가 되면 뭐다?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부서의 서비스량도 감소가 되고 당연히 우리 부서 그러니까 폐쇄되는 부분의 서비스량도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에 구입을 하니까 외부 비용이 들죠. 그리고 폐쇄되는 요 서비스 변동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설명을 했다 생각하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주문 서버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 라인의 유지와 폐지입니다. 제품 라인을 유지를 할 것이냐 폐지. 원래 여기도 예제가 지금 자전거인가요? 여기는 지금 스포츠 용품이네요. 자,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 손실되는 라인이 있으면 당연히 없애버리고 싶죠. 근데 왜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끌고 가는 게 기업 전체 면에서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실나면은 당연히 없애버리면 되겠죠. 증분 공원이익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증분 공원이익이 얼마냐? 증분 고정원가, 증분이익 이 개념으로서 지금 접근하는데 바로 우리가 케이스를 볼게요. 741페이지 일단 볼까요 그러면?
자, 74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제품을 생산 중단하면 수익과 변동원가가 모두 감소하므로 그 순이익인 공헌이익을 관련 항목으로 검토하는 것이 분석을 단순화한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난 총익법을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나? 관리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공헌이익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세련되게 단순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회피 가능 고정원가. 제품 라인을 폐지하는 경우에 감소할 수 있는 고정원가만 관련 항목으로 고려해냅니다. 폐쇄할 경우에 감소할 수 있는 고정원가. 세 번째는 회피 불가능 고정원가는 제품 라인을 폐지하더라도 둘이 없고 발생되는 공통 고정원가는 자, 우리가 사실 고정원가는 거의 비관련 원가로 지금까지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 라인을 폐지를 했었을 때 폐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고정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고 피할 수 있다는 고정원가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예제 10-1 볼게요. 10-1 보니까 주식회사 나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제품별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경영자는 골프 용품 라인이 2,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골프 라인에 영업손실 2,000원 발생하고 있죠.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폐쇄하고 싶죠. 그렇죠? 본부 비용은 기업 전체에 발생하는 고정원가로 제품 라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골고루 배분하고 있네요. 본부 비용. 여기 지금 이제 새로 보이는 용어죠. 지금 본부 비용. 총무부, 관리부 이런 데서 발생된 비용을 지금 각 라인에다 배분하는 거죠. 그죠? 자, 요구사항 볼게요. 골프 용품 라인을 폐지하면 골프 용품 라인과 관련된 고정원가의 리스료, 참 이게 못하났다 그죠? 리스료가 아니라 리스료인데 22,000원은 리스 계약을 해지해서 절감할 수 있다. 라인을 폐지하면은 일단은 뭐다? 고정원가 22,000원이 세이브가 된대요. 요거는 지금 전략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프용품 제품 라인의 폐지 여부를 의사결정하시오. 두 번째, 골프용품 라인을 폐지하고 남은 기존 설비를 이용하면 테니스 용품의 매출액이 10만원이 증가할 만큼 테니스 용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제품 라인을 폐지해야 되는지 결정하시오. 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되겠지? 1번은 어떻게 좀 내가 해보겠어.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다? 일단은 관련 지금 비용이 감소가 되었다. 그치? 22,000원. 자, 22,000원 감소됐어. 자, 이거 없애버려. 골프용품을 없애버리게 되면 일단 매출액은 없애버렸으니까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편동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쵸? 고정원가 중에서 어떻게 22,000원만큼은 세이브 되겠죠? 22,000원. 본부 비용 배부되지 않겠죠 당연히. 물건을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딱 예제 10-6의 스트레 봤을 때는 차이 나는 거는 제품 라인 고정원가 22,000원밖에 없겠네? 세이브되네? 22,000원만큼 세이브되는 거 어떻게? 폐지해야 된다 라고 의사결정을 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하나 이제 빠뜨린 게 뭐냐면 공헌이익입니다. 공헌이익. 제품 라인을 유지하고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지금 이 골프용품을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공헌이익을 얼마 얻을 수 있다는 거야. 4만원만큼 공헌이익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폐지하게 되면 이 공헌이익이 감소가 되겠죠.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딱 눈으로 직관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제품 라인 고정원가 22,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됐으니까 뭐 생산하고 뭐 변동과 상관없지 이게 아니고 폐지가 지금 두 개를 대안을 비교하고 있잖아. 유지와 폐지. 폐지했을 경우 유지되게 되면 공헌이익은 4만원 발생하는데 폐지되면 공헌이익 4만원인가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헌이익 감소되는 건 4만원. 중분이익은 18,000원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공헌이익 4만원하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 감소가 되면서 이익이 감소됐죠. 18,000원만큼. 이 폐지해야 돼요? 아니면 유지해야 돼요? 이건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죠. 유효 설비가 이번에 보시게 되면 유효 설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지금 매출액 10만원이 증가할 만큼 한간만큼 테니스 용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공헌이익이 증가시키자는 제품 라인을 폐지하는지 결정하시오. 이것도 공헌이익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지금 매출액이 10만원 증가한 만큼 테니스 용품의 판매량을 증가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매출액이 얼마 증가했다라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증가하면은 테니스 용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지금 뭐다? 판매량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변동원가 증가하겠죠. 또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 관계를 매출액이든 변동원가든 그 다음에 수량이든 공헌이든 이 증가 비율은 같다 다르다. 다 같다로 얘기했었죠. 매출액이 30% 증가하면 변동원가 30% 증가하고 공헌이익이 30% 증가하고 판매량 30% 증가한다는 걸 여러분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해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죠. 지금 매출액이 증가한다.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당연히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비율밖에 없는데 여기 공헌이익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금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는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품 라인에 우리가 공헌이익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는 이유가 그 이유죠. 지금 공헌이익이 48,000원 나왔죠. 여러분들은 공헌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공헌이익률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이죠. 그러면 몇 퍼센트? 30%죠. 무슨 말이냐면 10만원 증가하게 되면 공헌이익은 얼마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3만원 증가한다는 거죠. 30%만큼 공헌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요 기존 설비를 테니스 용품에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30%만큼 공헌이익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뭐다? 증분 공헌이익이 발생했죠. 다른 라인에 사용을 하면서 10만원 일단 금액이 10만원 얘기를 했지만 10만원 얘기를 했지만 뭐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30%면 우리는 얼마? 3만원 공헌이익만큼 증가하고 꽃풀 공헌이익은 여전히 4만원 감소하겠죠. 그리고 회피는 얼마였어요? 아까 22,000원 있었죠. 그렇죠? 22,000원 감소하죠. 총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지금 어떻게 수익이 지금 3만원만큼 늘어났죠. 비용은 4만원 감소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증분이익이 얼마다? 12,000원 되는 거죠. 다시 갈게요. 회피 가능 고정원가는 그대로 22,000원 똑같죠. 그렇죠? 제품라인 고정원가 요거 22,000원 똑같고 증분 공헌이익을 계산할 때 공헌이익이 증가했던 걸 계산할 때 제품 라인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폐지되는 라인의 공헌이익은 당연히 4만원만큼 감소를 하겠죠. 요구사 1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 어떻게 유효설비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4만원만큼만 감소되는 거 공헌이익 고려했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효설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테니스 쪽으로 이쪽에 지금 공헌이익이 4만원 감소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테니스 쪽도 공헌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는를 고려해야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떤 걸 우리가 공헌이익을 딸 수 있는 지금 10만원일 때 48,000원밖에 안 되잖아. 10만원이면 물론 여러분 비율로 따져도 되겠다. 그쵸? 비율로 따져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16만원일 때 48,000원이면은 10만원일 때 공헌이익이 얼마야? 3만원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따져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헌이익률로서 따져도 되고 왜 전에 우리가 매출액 그 다음 변동원가, 공헌이익, 판매량은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고 이미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0% 적용해서 공헌이익률 실제 테니스 용품의 공헌이익은 3만원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라인 유지 폐지는 큰 맥락은 똑같아요. 이익, 관련 이익, 관련 원가, 즉 관련 비용,
그래서 중분이익이 얼마 되냐? 중분되는 이익이 A하고 B의 차이되는 이익이잖아,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관련 원가에 관련된 케이스를 지금 다뤄봤거든요. 지금 예제는 제가 지금 진행을 했었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에 관련된 예제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관련 원가 이제 뭐 제약 요소가 있는 경우인데 제약 요소라는 것은 설비 시설이 지금 여기 74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설비가 일정한데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관련 원가를 하기 전에 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성과평가 이 두 가지 맥락으로서 지금 크게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할 때 단기 의사결정의 관련 원가 분석은 뭐에 대해서 설비는 일정하고 조업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잖아.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이었잖아. 그렇죠? 3만 개 아니면 2만 개. 조업도는 그러니까 설비시설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이 관련 원가를 분석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설비는 일정한데 자원이 사용되시는 자원이 하나인 경우와 두 번째는 자원이 두 개인 경우와 이런 식의 지금 특수 의사결정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 7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약 자원이 하나인 경우는 최적 생산 배합을 결정을 한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금 일단 예제 우리가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런 경우에도 있구나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하니까 예제 10-C를 바로 좀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나무는 핸드폰과 키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 제품과 관련된 원가 수익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다 바로 해답을 좀 볼게요. 핸드폰의 공원 이익은 80원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400원에서 320원 배니까 80원 맞죠? 키폰은 180원이에요. 단위당 기계시간은 1시간이고 3시간이에요. 만드는데. 그래서 기계당 공원 이익은 핸드폰은 80원, 키폰은 60원이에요.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부터? 당연히 공원 이익이 큰 거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을 먼저 만들고 1,500개, 두 번째 뭐다? 키폰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계를 지금 서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기계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계는 정해져 있고 이 기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한 기계에 하나의 제품을 만들 경우는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기계를 공동으로 핸드폰과 키폰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어느 것부터 당연히 여러분 이건 당연히 이건 계산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익 많이 나는 애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익 많이 난다는 걸 우리는 뭘로 판단한다는 거죠. 공원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일단은 기계당 공원 이익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부터 먼저 1,500개를 만들고 남는 시간에 키폰을 만든다는 거. 두 번째는 제약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원 이익을 보면 두 번째는 종로에서 핸드폰 300개에 대한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최소 판매 가격 우리 했었죠. 증분 원가에다가 준분 변동 원가에다가 기회 비용을 고려했죠. 최소 판매 가격은 증분 원가는 얼마인가? 증분 원가는 핸드폰 300개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죠. 그래요.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서는 핸드폰도 만들고 키폰도 만들고 있죠. 그럼 이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최소 판매 가격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 기계로 맥시멈으로 핸드폰과 키폰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핸드폰 300개를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키폰을 스탑을 시켜야 되겠죠. 키폰을 스탑을 시키고 요 300개 핸드폰을 주문을 수락을 한다면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이 핸드폰의 최소 판매 가격은 우리 앞전에서 봤듯이 다리당 변동원가에다가 기회원가이죠. 핸드폰 만드는 다리당 변동원가가 얼마다? 320원이었죠. 기회원가는요. 기회원가는
키폰부터 당연히 안 만들어야죠. 이거 핸드폰보다 안 맞는가요? 공원이익은 키폰이 낮기 때문에 키폰부터 먼저 희생해야 되겠죠. 얘가 희생을 했죠. 얘가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300개 주문을 하면서 희생된 애는 키폰이죠. 키폰. 키폰에 희생된 원가가 얼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회원가도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었죠. 그렇죠? 한 단위당. 시간당 얼마? 60원에서 최소 판매 가격은 38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관리원가를 분석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이 제약 자원, 즉 제약 조건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여세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돈 많이 버는 것부터 먼저 만들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또 그냥 최소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맥락에 단위당 변동원가에다가 단위당 기회원가 고려하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원가와 의사결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선행계획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약간 진도가 조금 상황이 좀 그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닌데 어려운 부분 아니고 뭐 상황이 되면 제가 설명을 또 해보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지금 계약 자원이 2개 이상의 경우에 자원된 재원의 사용이나 투입비합의 결정이 복잡한 양상, 전형 계획법이 사용된다. 딱히 그렇게 많이 사용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좀 많이 늦는 관계로 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줘야 될 케이스는 뭐냐면 751페이지에 이번에 특별주문수라고 해결정 각각 한 사람씩 하나만 할게요. 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요거는 지금 누가 하시냐면은 유리 학생이 할게요. 751에 2번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얘가 좀 까다로운 거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까요? 758페이지에 요거는 호찬 학생이 할게요. 잠시만요. 홀더. 유노와 756페이지에 13번에 보조부문 폐쇄 의사결정 있죠. 요거는 호찬 학생이 진행할게요. 폐쇄 결정했고, 특별 주문수락 했죠. 그리고 보조부문 폐쇄했죠. 그 다음 지금 제품 외부 의사결정 하나 더 해야 되나요? 시간 좀 적게 드는 걸 하고 싶은데. 아유, 문제량이 많네. 그러면 우리 누구냐? 민주학생 같은 경우는 민주학생은 자가 지름이 외부교육이었죠. 민주학생은 우리 9번을 할까요? 754페이지에 왜냐면 외부 보조부문 폐쇄했고 외부 교수했고 제품 라인을 이거 할까? 758페이지에 16번 있죠. 요거 민주학생이 할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58페이지 16번 민주학생이 발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756페이지에 13번 고창학생입니다. 그리고 751페이지에 02번 유리학생. 원래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인생이 그렇고 시험을 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자격증이 새로 생기면 무조건 1바로 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 1바가 힘든데 1바한테 주어진 기회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또 회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정말 제가 1시간 날려버린 거 아까 얘기 들었죠? 1시간인가요? 한 40분, 30분 날렸나? 이게 또 뭐 버튼을 잘못 눌려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시간을 또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더 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공부를 할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화요일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못 풀었던 예제랑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배당했던 예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11장의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불확실성. 요거는 진짜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시 화요일에 뵙겠습니다.